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요,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딱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예. 하나는 죽음이고, 네. 하나는 세금이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이렇게 중요시되는 게 있는데, 네. 오늘 세금에 대해서 이모저모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여기 KT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 소개 직접 좀 한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수 구 회계사이고요. 조지아에 산 지는 한 1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이 동네 따뜻한 웨더 너무 좋고요. 저는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제 응용 수학하고 어카운팅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제 오랜 기간을 파이낸셜 이제 재정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텍스 보고 그러니까 제 회사 네. 회계 법인으로서 이제 이번에 둘루스에 세컨 오피스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코 2층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오픈하면서 이제 손님들에게 그 텍스와 이제 플래닝하는 서비스를 이제 프로바이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스몰 비즈니스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릴레이트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세금 보고 이제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지금 잠깐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알고 계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도 그 보따리를 오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다 모르겠어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해진 시간에 다 풀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조금씩 예.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텍스 이제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죠. 네네. 네, 어떤 분은 또 텍스 리턴을 받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도 또 텍스를 내야 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작년 그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또 세금 보고 관련된 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초대 손님이신 우리 조이스 그 회계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세금 보고는요,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요. 예, 1월 네. 29일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날은 4월 17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썬데이가 껴가지고 일요일 날이 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할로데이가 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익스텐션을 하실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냥 보통으로 이제 파일링을 하실 경우에는 4월 17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 세금 보고가 이제 1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세법이 돈 있는 부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네네. 돈 없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말들이 또 네. 한간에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하프테일러예요, 그렇죠? 사람들 이제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게 네. 3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법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나 세이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이브 될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2일 날 이제 사인해서 이제 이게 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제 텍스법이 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세라 샌더스가 10월 말쯤에 이제 이런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잖아요. 법이 바뀌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그때 네. 그분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예를 드셨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선술집 있잖아요. 술집을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10명이 그게 이제 국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 술집 주인이 이제 government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10명이 가요. 현 세법상에는 10명이 가고 매일 이 사람들이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날 나오는 비리 100불이에요. 100불의 돈이 나오는데 미국의 세법은 네. 프로그레시브 텍스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네. 텍스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 브레이킷 얘기도 하고 7개가 되겠어요, 막 5개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커미티가 나중에 만들어서 한 건 결국 7개가 남았지만 레이시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이 될 테고 이제 39.6%였는데 이제 37%로 내려갔으니까 거기 제일 돈 많이
텍스 많이 내신 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100%의 이제 비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텍스 법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4명은 아무 텍스도 안 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안 버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은 아무것도 안 내고 이제 5번째 사람이 네.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사람은 좀 더 올라가겠죠. 3불 뭐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현재 법상으로는 10번째 사람은 59불을 내요. 그건 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텍스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록 인컴 텍스를 얘기하는 거죠. 연방 정부에 내는 인컴 텍스를 그 사람들이 59불을 내요. 현재 법상으로는. 네. 59불을 내면 이 사람이 사실 100불이 총 나오는 돈인데 반 이상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냥 많이 내는 사람은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새 법이 딱 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법이 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걸 우리가 굉장히 심플리파이 하자고 하면 세라가 설명해 주는 건 이거예요. 4명은 돈이 없으니까 새 법에서도 안 내요. 네. 5번째는 원래 1불 냈었죠. 네. 그 사람도 안 내요. 새 법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탠더드 디덕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내는 거예요. 5명이 완전히 안 내는 거예요. 6번째부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법으로는 1불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불이 완전히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세이빙이잖아요. 그죠? 1불 냈는데 하나도 아니까 100% 세이빙이죠. 그 다음 단계는 한 33%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세이빙을 하게 되죠. 맨 중요한 사람은 10th person이잖아요. 10번째 사람. 그 사람이 그 전 법에는 59불을 냈는데 새 법에는 49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16%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원래 금액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심플리파이 하면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10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바꾸니까 다 이거 어떻게 하고서 이제 다 술을 마셨어요. 마시고 났는데 이게 새 법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선술집 주인이 여러분들 나한테 너무나 좋은 손님이니까 내가 20불을 빼주겠어요. 그러니까 100불인데 매일 비를 80불로 줄일게요. 네. 그러면 20불이면 10명이면 2불씩 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텍스 시스템이 프로그레시브 시스템이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는 거죠. 80불로 줄었으니까 5명은 안 내고 네. 6, 7, 8, 9, 10번째가 나눠서 내는데 그중에 마지막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49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다 마시고 다 모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나는 너무 화가 난다. 5번째 사람이 나는 1불밖에 텍스 공제가 안 되는데 세이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10불이 텍스 공제가 되냐? 1000%가 더 넘게 어떻게 너는 텍스가 다 공제가 되냐? 이거는 페어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넌 어떻게 이렇게 텍스 공제를 많이 받아? 우린 요거밖에 못 받고 텍스를 하나도 안 냈던 4명은 난 텍스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th person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텍스 엄청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나하고 맞는 그런 동네로 가야지. 그게 다른 나라.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그 회사들의 네. 텍스 레이트 많이 내려갔잖아요. 35%에서 21%로 내려갔는데 미국의 그 이제 회사에 내라고 하는 텍스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0%니 나 그러면은 그냥 나 좋아하는 대로 가야겠다. 내 돈도 옮겨야겠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신 거예요. 9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제 돈을 페이해야 되잖아요. 페이하려고 딱 보니까 80불이 내야 되는데 반도 못 내잖아요. 자, 이거 지금 조이스구 회계사님을 모시고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워낙 말씀을 잘해주세요, 지금.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참 복잡하거든요. 먼저 맞아요. 이제 복잡하고 막 뭘 계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자영업자나 네. 그 직장인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다르죠. 네네, 다르죠. 네, 대충 어느 정도의 그 텍스 세이빙이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계속 쓰던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typical American.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그 가정에서 한 2,0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걸 예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넓은 넘버고, 네. 그 가정이 버는 인컴,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 네. 그래서 몇 명이 있어요. 뭐 그런 거 학교를 다녀요, 말아. 이런 모든 게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세법상으로 2017년 세법상으로는 43% 정도가 텍스를 안 내요. 인컴 텍스를. 그런데 새 법이 바뀌면서부터는 47.5%가 텍스를 안 낼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한 5명은 인컴 텍스를 안 내요. 현재. 그러니까 인컴이 좀 낮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혜택을 전혀 인컴을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연방 정부 인컴을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테고 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 네. 자, 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네네. 오바마 케어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자, 올해까지는 오바마 케어 벌금 조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바마 케어 관련된 혹시 바뀐 조항이 좀 있을까요? 오바마 케어가 이제 보험을 안 들면 페널티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조항은 2018년까지. 올해. 예. 이번 해가 지나면 그 페널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 때까지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 텍스 보고하는 거 이제 법이 바뀐 거는 지금 대부분의 변동 사항이 2025년까지 유효해요. 그러니까 8년 정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엔 아마 또 변동이 있을 건데 이제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자, 혹시 그 집을 가지신 분들, 모게지 이자, 네네. 공제가 가장 큰 또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집 오너로서는. 그렇죠. 자, 얼마까지 또 모기지 이자 공제가 또 가능할지요? 예. 집 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기지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1밀리언 론까지 인트레스트가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론 어마운트가 1밀리언까지. 근데 새 법은 75만 불까지요. 그러니까 내 프라이머리 하우스 있잖아요. 예. 내가 거주하는 거. 네. 그 세컨더리 하우스를 또 살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는 75만 불까지에 발생하는 이자가 공제가 가능한데 우리가 에쿼리 론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에쿼리 론으로 발생하는 인트레스트는 공제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새로 바뀐 내용인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또 좋은 또 정보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2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은 부부일 경우는 50만 불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네. 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부동산 관련 소득세가 네. 혹시 바뀌었나요? 바꿀까 말까 이제 우리 상원하고 하원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결론은? 결론은. 그래서 5년 기간 내에 2년 동안 이상 살았으면은 네. 싱글 파일러들은 25만까지 또 결혼하셔서 이제 조인트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50만 불까지 exemption이 가능하게 되세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나 네. 뉴스나 어디 많이 접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지금 혼동이 좀 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그 혼동이 생기는 이유가 예. 이제 그 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하원에서 이제 하는 거가 있고 네. 상원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걸 네. 이제 절충하는 과정에서 파이널 빌이 나온 거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킵하기로. 그렇군요. 네네. 자, 여러분 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영업자나 또 비즈니스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 또 바뀐 세법에 따라서 확실히 네. 또 텍스 세이빙이 또 되는 건지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사인데요. 맞아요. 이거가 이제
저희 그 텍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근데 C-Corp은 그 C-Corporation은 이제 레이시 딱 정해져서 플랫 레이스로 35% 21%로 내려갔거든요. 플랫 레이스로 네. 21%로 내려갔고 그거는 이제 다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퍼머넌하게 고쳐놓긴 했어요. 뭐 법이 또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21%인데 그 외에 패스트루 컴퍼니들 있잖아요.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신 게 LLC나 파트너십이나 네. 그 다음에 에스코빗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패스트루로 오는 거는 20% 텍스 디덕션을 하게 해주겠어요. 이제 그 새 법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비하인드가 되게 복잡해요. 20%를 다 받기는 아마도 힘드실 테고 그렇지만 이제 그 wage, 그러니까 자기 월급으로 받는 거랑 이제 회사 프로핏으로 나오는 거랑 이제 이렇게 절충을 잘해서 이제 아마 도와주시는 어카운턴트 분들께서 각 회사하고 회사 인컴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저 딸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예.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몇 살이에요? 제 눈에만 이뻐 보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17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네. 1,000불에서 2,000불까지 예, 이렇게 차일드 세금 크레딧, 공제가 예.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확실한가요? 맞아요. 예. 자녀가 많으면은요? 자녀가 좀 좋겠죠. 그럼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나야 많이 날 되는데 거야, 그렇죠? 참 이때쯤 되면은 꼭 그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런데 네. 그 텍스 공제 받다고 날 수는 없죠. 애들한테 드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교할 수는 절대 없죠. 아니 근데 예. 이상하게 이때쯤 되면 꼭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예. 그게 다 돌려주는 돈은 아니에요. 만약에 텍스 보고를 많이 이게 리펀드인데 네. 크레딧을 줘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2,000불을 다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맥시멈 어마운트는 있지만 이제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크레딧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예.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자녀가 많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한 7명 돼요. 네. 자녀분이. 그 7명 키우라고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네. 요때쯤 되면은 이제 요때쯤은 아니죠. 이제 세금 리턴을 받고 나서 꼭 단체로 한국 여행 갔다 하시더라고. 리펀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대식구가 움직이려면은 비행기 티켓 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가세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주네요. 이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참 부러웠었어요, 사실은 그때. 네, 그때만 부럽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재미있는, 찾지만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나씩 되게 풀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더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좀 꺼내놨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가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조이스그 회계사님이 주로 하시는 회계 업무,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분을 만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지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회사는요, 저는 오피스가 샌디 스프링스에 있고요. 거기에 오시기가 편하신 분들은 글로 오시면 되겠고, 둘루스 뉴코아 2층에 오피스를 열었어요. 2층에 이제 베스트 CPA라는 사인이 곧 붙을 건데 글로 오시면 제가 스페셜라이즈 하는 필드는 이래요. 기본적인 텍스 보고나 어카운팅이나 이런 일들은 해드리는 거고 제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면 1년을 예상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정말 관심이 있고 도와드리고 싶은 거는 롱텀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텍스 코드를, 텍스법을 잘 활용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내 돈이 자라게 하고 더 크게 하게 하는 거는 플래닝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라이즈 하는 건 그거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퇴 플랜이나 그룹 베네핏을 통해서 많은 것을 텍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다 플래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sset protection, 우리가 자산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거가 그 안에 자산 프로텍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마도 상속 플랜이 조그만 부분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상속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산 플랜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모든 거가 텍스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오피스에 전화하셔서 어포인트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주로 하시는 업무가 이제 회계 업무뿐 아니라 이제 네네. 플래닝이라 해서 이제 장기적인 네.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또 짜주신다고 한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기에도 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눠봤는데 네. 굉장히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